예,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도 지금 그 축구계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서 또 축구협회의 어떤 운영과 관련한 그런 논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워낙 지금 요즘 스포츠계, 특히 축구계의 핫 이슈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유튜버인 저로서도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그런 심정으로 좀 이런 이슈를 계속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자, 오늘은 이게 좀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제목에도 이렇게 달았지만 이거는 제가 그 후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먼저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 매체에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어느 시민단체에서 정몽규 회장을 형사 고발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먼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컷 뉴스 기사인데요. 시민단체 정몽규 회장 고발, 업무방해 등등 혐의로 고발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민위, 이 단체가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이슈 사건에 있어서 형사 고발을 아주 많이 하는 단체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여기 보면은 고발장에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 선임을 밀어붙였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다. 그 다음에 연봉도 제대로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다. 그 다음에 또 박주호 씨 있죠? 전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이렇게 법적 대응 시사한 것은 이제 협박이다. 아마 이렇게 세 가지 혐의로 형사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변호사로서의 제 객관적인 견해는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일단 먼저 협박이잖아요. 박주호 씨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협박. 일단 국민 전체에 대한 협박은 좀 그렇고, 박주호 씨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워딩만 가지고는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법적인 대응하겠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 정도는 그냥 어떻게 보면 또 그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워딩이기 때문에 그 점만 가지고는 협박죄로 보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업무 방해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다. 업무 방해도 왜냐하면 이제 위력에 대한 이제 업무 방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위력이라는 것은 이런 사안에서는 정몽규 회장이 회장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에서 오는 어떤 영향력, 압박을 통해서 홍명보 감독을 선임을 해라, 이렇게 밀어붙였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언론에서 드러난 그런 보도 내용만 가지고는 정몽규 회장이 무슨 어떤 그런 지위 권세를 이용해서 전력 강화 위원이라든가 이사회 의원들에게 그냥 압박을 가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어떤 그 사실과 또는 그 증거, 그러니까 위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사실이 인정이 되고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위력 업무 방해 이것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상 배임인데요. 업무상 배임은 이제 제대로 그런 여기 지금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이사회 제대로 승인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축협에서 제대로 상의하지 않고 홍 감독에 대한 연봉 1억을 이렇게 정했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정몽규 회장이 홍명보 감독
연봉액을 이렇게 뭐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뭐 그거는 뭐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일단 사실 확인이 되지도 않았고, 일단은 축구협회 규정상 감독 선임은 이사회 권한이니까, 사항이니까 그 연봉액 최종적인 승인을 한 것은 이사회일 것 같고요. 근데 규정상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연봉이라는 것은 또 협회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 이제 홍명보 감독하고 서로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해서 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서로 합의해서 한 그 금액 그것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한 그 금액이 축협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주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뭐 정 회장이 그냥 다 줘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뭐 업무상 배임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축구 팬들, 특히 이제 축협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또 비난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정명구 회장의 어떤 퇴진을 바라는 축구 팬 입장에서는 조금 이거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러면 이거 정명규 회장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사실 생각을 가질 텐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이 이런 뭐 시민단체의 어떤 무리한 형사 고발보다는 그래도 그것보다 더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제가 여기서 얘기한 피파의 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식스 커미티,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오히려 제소를 하는 것이, 축구인들이 뭐 요새 뭐 축구 지도자 협회 뭐 그런 단체도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오는데, 그러한 축구 조직, 축구인 단체가 피파 윤리위원회에 오히려 이제 컴플레인트, 이제 그 규정상으로는 이제 컴플레인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말로 따지면 뭐 소송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제소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그런 컴플레인을 제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정몽규 회장의 어떻게 보면 좀 푸시를 하는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 이임생 이사의 발언 때문에 그래요. 이임생 이사의 발언. 바로 어떤 그 발언이냐면은 바로 요겁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장에게서 정권을 부여받아서 자기가 다 이제 정권을 행사해서 홍명보 감독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 발언이 바로 피파 윤리위원회에 정몽규 회장을 제소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근거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 피파 일단 그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에 한번 그 피파가 큰 홍역을 치른 적이 있죠. 그 플래터 회장이 그런 부패 혐의로 이제 물러나고, 그런 와중에 그때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이전에도 피파 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형식적인 조직이었는데, 피파 개혁 차원에서 그 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이제 보장을 하고 그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윤리위원회가 이제 두 개 파트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우리말로 따지면 이제 조사부가 되고요. 인베스티게이터리 챔버라고 하는데, 조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고요. 하나는 주디커토리 챔버, 제재부, 그러니까 제재 결정을 내리는 부서인데요. 먼저 조사부에서 조사를 해서 어떠한 피파 재규정, 특히 윤리규정이 있습니다. 윤리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제재부가 제재를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근에도 많은, 특히 뭐 아프리카,
뭐 몰디브, 콩고 이런 축구 협회장이라든가 그쪽의 협회 그 임원들이 제재를 받아서 뭐 자격정지 또는 뭐 임시 자격정지. 최근에는 몰디브 축구협회 회장이 윤리규정 위반을 그 혐의로 해서 임시 자격정지를 당했어요. 그처럼 지금 윤리위원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화면에 그 윤리규정, 피파 윤리규정 그 표지를 보는데 이 윤리규정에는 뭐 피파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 회원국 협회 임직원들에게도 적용되는 그 의무 조항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돈 받지 말라. 그다음에 또 어떤 그런 지위, 그런 지위의 어떤 그런 권한을 남용하지 마라. 우리로 따지면 뭐 직권남용이 되겠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쭉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러한 규정 위반 행위를 하면 당연히 피파 이 윤리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혐의가 인정이 되면 제재를 내릴 수가 있어. 그러면 뭐 자격정지도 내릴 수도 있고 뭐 아주 미약한 경우에는 뭐 경고 처분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제소, 컴플레인트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축구 지도자 협회가 이 피파 윤리위원회에 딱 제소를 할 수가 있어요. 컴플레인트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런 축구 지도자 협회라는 이런 축구 조직이 하면은 좀 더 어필이 되겠죠. 윤리위원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혐의는 정몽규 회장에게 정권을 받았다고 하는 이임생 기술이사의 이 발언에서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정몽규 회장의 지위,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좀 잠깐 언급했는데 감독 선임은 피파 KF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의 이사회의 권한이 있어요. 이사회의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원칙으로 따지면 이 이임생 이사회에게 만약에 정권을 주려면 이사회가 결의를 통해서 이임생 이사에게 권한을 줘야 돼요. 아니면 이사회 결의로 이 대표팀 감독 선임에 관한 것을 회장에게 일임한다라고 하는 이사회 서면 결의로 그 일임을 하고 다시 정몽규 회장이 이임생 이사에게 그 정권을 부여하면 모를까? 원칙적으로 규정상 정몽규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정몽규 회장이 이사회를 제껴두고 야 이임생 이사에게 야 네가 차기 월드컵 대표팀 감독 선임 네가 알아서 다 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지위남용,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그것이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피파 윤리규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것이 피파 그 조사부가 딱 조사를 해서 야 이거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정몽규 회장 일단 최종적인 결정 나오기 전까지 뭐 자격 정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서 어떤 보통 공적인 활동도 못하고 그다음에 AFC 뭐 집행위원인가 그렇죠? 집행위원회 활동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차기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기도 쉽지도 않은 거죠. 물론 뭐 제가 여기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된다 안 된다 뭐 그 피파 윤리위원회로부터 뭐 윤리위원회에게서 뭐 이런 자격정지 결정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규정상으로는 충분히 이임생 이사가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할 수도 있고 만약에 피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면 규정상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뭐 시민단체가 막 이렇게 형사 고발도 하고 했지만 글쎄 현재로서는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괜히 이렇게 뭐 어떤 여론의 어떤 관심 그것에 빌비터서 이렇게 형사 고발하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축구인들이 좀 액션을 좀 이렇게 단합을 해서 정말 축구협회를 개혁하고 하는 그런 진정한 뜻이 있다면 단합을 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액션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른 방송에서 한번 뭐 진정한 어떤 축구협회 개혁 방안이라고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방송에서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는 뭐 자세한 내용은 그때에서 하기로 하고, 아무튼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